이번 주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국방 관련주 전반에 대한 매수 심리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제안된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국방비 44% 증액과 함께 무기 조달 비용을 2년간 2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JP모건은 이를 국방산업 기반의 변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국방기업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모순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예산안 발표와 같은 주 제프리스는 크라토스 디펜스를 초음속 미사일 및 로켓 모터 분야에서 140억 달러 규모의 기회를 이유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크라토스는 전함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대량 생산 가능하며 소모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예산은 크라토스에 이점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함, 우주 기반 미사일 요격기, 대당 3억 달러의 F-47 전투기, 대당 6억 달러 이상의 B-21 폭격기 등도 동시에 지원합니다. 이처럼 현대전쟁에 대한 두 가지 매우 다른 이론이 동시에 자금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순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란 분쟁은 국방기획자들이 이론화했던 내용을 실증적인 데이터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대당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인 반면 이를 격추하는 미국 요격기는 한 발당 수백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교환 비율은 대규모 전장에서 수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 분쟁 이전 미국은 연간 약 90대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조달했습니다. 최대 생산 능력은 연간 2,330대였습니다. 구매량과 산업 기반의 이론적 생산 능력 간의 격차는 비밀이 아닌 예산 책정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장기전 시나리오에서 전략적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데이비드 퍼트라이어스 전 CIA 국장은 이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자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산 복합체로 불렀습니다. 그 규모 때문이 아니라 빠른 개발 속도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일주일 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몇 주마다 하드웨어 변경을 추진합니다. 또한 미국의 요격 비용 문제를 드러낸 바로 그 이란 시스템에 맞서 걸프 국가들의 드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퍼트라이어스 장군의 주장은 미래에는 정밀 무기 모델이 아닌 값싼 대량 생산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4%의 예산 증액은 정밀 무기 쪽에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는 간과된 부분이 아닙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교훈, 즉 두 가지 모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달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하고 핵심 품목이 전함과 스텔스 폭격기라면 국방 내의 노출을 할당하는 데 있어 그 두 가지의 균형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공동 설립자 드미트리 알페로비치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나토의 생산 능력과 공급망은 장기전에 맞춰 개축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GDP가 훨씬 다금에도 불구하고 포탱, 장갑차, 활강폭탄, 드론 생산에서 나토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정밀 무기 대 대량 생산 논쟁은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국방 공급망 내 어떤 기업이 향후 5개월이 아닌 5년간의 경쟁에 적합한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제프리스의 등급 상향이나 예산 관련 헤드라인 속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이 있습니다. 크라토스의 밸류에이션은 영업현금 흐름의 88배로 5년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이는 소모성 대량 생산 중심의 미래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등급 상향 자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40억 달러 규모의 초음속 미사일 및 로켓 모터 시장 기회는 스트럭처럴합니다. 그러나 현재 밸류에이션은 예산 우선순위가 크라토스의 모델과 일치하는 시나리오를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밀 무기 할당이 실제 지출을 지배한다면 88배를 정당화할 만한 물량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포춘지가 익명으로 인터뷰한 4명의 국방 분야 임원들은 시장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관련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39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월별 이자 지급액은 88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국방과 교육 예산의 합친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국방부 지출 44% 급증은 재정적 공백 속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 문제는 강세장을 끝내지는 않지만 사이클의 지속 기간과 경기 침체 또는 채권 시장 이벤트 시 얼마나 많은 정치적 자본이 남아있을지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 카드입니다. 예산 증가는 현실이며 국방 사이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차기 전생에 가장 잘 대비된 기업들, 대량 생산, 소프트웨어 정의, 소모성는 현재 예산이 실제로 비중을 두는 방식에 가장 잘 대비된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어느 쪽 바스켓에 투자하는지 아는 것이 분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팔란티어의 상황은 별도의 경로를 따르지만 결국 국방부가 AI를 구매할 때 실제로 무엇을 구매하는가 하는 동일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팔란티어의 AI 마벤 시스템은 이란 공습 시 미군 작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홍보가 아니라 실제 전장 배치 기록입니다. 10분기 연속 가속화된 매출 성장과 함께 미국 상업 부문이 전년 대비 137% 확장된 것은 이 플랫폼이 정체되지 않고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이클 버리의 주장은 다릅니다. 엔스로픽의 연간 매출이 몇 달 만에 9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버리는 이를 팔란티어의 상업용 AI 포지션에 대한 대체 압력으로 해석했습니다. 시장은 이에 반응하여 팔란티어 주가는 3개월 평균보다 82% 높은 거래량으로 7.3% 하락했습니다. 현재 이 주식은 버리가 작년 11월 초 처음 이 주장을 제기한 시점보다 26%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방어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입니다. 팔란티어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주권, 감사 가능성, 기존 인프라와의 통합이 필수적인 기밀 및 창업 환경 내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체제를 판매합니다. 국방부는 이미 특정 엔스로픽 기술에 대한 국방 사용 제한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엔스로픽이 팔란티어가 이미 확보한 계약을 견쟁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조달 제약입니다. 팔란티어에 대한 더 큰 위험은 엔스로픽이 아닙니다. 중국의 AI 기반 전쟁 개발 속도가 단일 플랫폼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국방부의 AI 공급체 기반을 다양화하도록 강제할지 여부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중국의 전쟁 AI 기술 발전 궤적이 주요 관심사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압력이 가속화된다면 팔란티어의 해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깊을지 아니면 파편화된 생태계에서 여러 플랫폼 중 하나가 될지가 문제입니다. 근거는 단기적으로 해자가 유지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러나 이는 팔란티어가 경쟁 환경이 확대되기 전에 전장 배치 기록을 확정된 계약으로 계속 전환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6%의 주가 하락은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을 압축시켰고 이는 11월 당시와 비교하여 위험 프로파일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수렴하는 지점은 동일합니다. 44%의 예상 급증이 모든 기업의 균일한 순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전쟁 이론에 대한 방향성 있는 베팅이며 그 이론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만약 전함 F-47 전투기, 우주 요격기 같은 첨단 무기 할당이 실제 조달을 지배한다면 고단가 소량 생산 프로그램에 주로 노출된 기업들이 이점을 얻을 것입니다. 대량 생산 플랫폼, 자율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의 전쟁 도구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예상보다 적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라토스의 등급 상향 논리는 약화될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국방 해자는 소프트웨어 중심 환경에서 더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로 흘러가는 예산은 그 시급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다릅니다. 의회와 국방부가 명시된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 조달 배분에서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교훈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제프리스가 크라토스에 대해 언급한 14억 달러 규모의 초음속 미사일 및 로켓 모터 시장 기회는 투기적인 것이 아니라 전환된 예산의 논리적인 수혜자가 됩니다. 팔란티어의 AI 마벤 플랫폼은 우령 단계 사용에서 공식적인 기록 프로그램 상태로 확장되어 엔스로픽의 현재 보안 승인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단연 계약 구조를 확보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재정적 제약이 스트래티직 불일치와 맞물리는 것입니다. 미국 국채의 지속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채권 시장이나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44%의 예산 성장을 유지할 수 없는 의회는 국방 부문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설정을 강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 무기와 대량 생산 무기 사이의 강제적인 우선순위 설정은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현재 국방 관련주 강세론에서 가장 큰 가격 미반영 위험입니다. 국방 사이클은 현실입니다. 예산 약속은 7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클 내의 총 규모가 아니라 예산 배분이 바로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여기서부터 성장해 나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